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의뢰를 하겠습니다. 선거대장님으로서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대장 주정입니다. 해가 안 와서 날씨가 좀 쌀쌀한데 우선 제가 먼저 후보자 등록이라든지 절차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책자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누구든지 쉽게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3페이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관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12월부터 선거 비용 제한의 공모 및 통지를 시작으로 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비 후보자 후보물 발송 수량 및 공고가 있고, 그리고 12월 12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예비 후보자 등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후보 제한지 및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사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무원 등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태까지 퇴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장이라든지 이런 그런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선거 운동을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주려고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들도 1월 11일까지 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이 신청되고 그리고 선거 기간이 3월 28일까지 개시가 돼서 선거 운동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선거일 및 임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일은 4월 7일 수요일이고요. 임기 만료 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걸로 알고요. 그리고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8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선거권자와 관련해가지고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투표를 하시려고 하면은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영천이나 청도로 주소가 되어 있어요. 출마와 관련해가지고는 출마하시려는 분들이 주소가 영천이나 청도에 안 있어도 영천하고 청도에 출마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후보 등록은 24년 3월 21일 목요일부터 2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고요. 기타 금액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1,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등록된 장애인이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의 인분들은 50%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의 분들은 30%가 감액돼서 1,050만 원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호 결정과 번호번 때 기호 결정과 관련해가지고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 수에 의해 가지고 통일된 기호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 명칭에 가다순으로 저희가 기호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등록 마감일 이후에 오후 6시 이후에 여기 선관위에서 기호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3월 28일 목요일부터 4월 9일까지 13일간 하실 수 있고요. 본 후보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선거운동 기간까지 며칠의 갭이 있습니다. 이때는 본 후보 등록을 하셨다 하더라도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양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정의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문자로
설날, 추석, 명절 및 석가탄신일 및 기독탄신 등의 예적인 인사말을 보내는 것은 선거운동은 보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선거운동의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자동 정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보내시기 전에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선거운동 기간의 예외에 보시면 주의하셔야 될 게 예비 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에 등록 마감 시간 후부터 예비 후보자의 기밀을 성취합니다. 이때는 예비 후보자 중에 어느 거 등록을 안 하겠다 그러면은 기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예비 후보자 자격을 상실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방법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자와 관련해가지고 자동 정보 통신에 의해 가지고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에 한합니다. 이때는 횟수 제한도 저희 공직선거법에서 8회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낼 때는 좀 미리 챙겨놓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자우편을 전송된 업체의 위탁에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것도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에 한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12월 2일인데 12월 1일까지 저희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를 할 텐데 저희가 인구수가 영천하고 청도하고 합쳐가지고 14만 1,639명이고 읍면 동수가 25개 정도 그리고 저희가 미리 산정을 해놨는데 아마 2억 5,547만 6천 원 정도 이렇게 선거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에는 25.2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일단 선거사무소 운영이라든지 임차 비용, 후보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비용 외로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정치자금 회계 실무 안내를 또 드릴 텐데 이때 할 때 회계 책임자를 통해가지고 비용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보자님들도 좀 신경 써주시고 회계 책임자들한테도 이렇게 주시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일 후 10일까지인데 4월 22일 월요일까지 이렇게 청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거일 후 60일 이내인 6월 9일까지 저희가 돌려드릴 겁니다. 투표 및 대표와 관련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이렇게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실 거고요. 당선인 결정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유효 투표에 다수를 얻은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고 혹시나 최고 득표자가 2명일 경우에 동표를 얻으실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투표 마감 시간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1명이 될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예비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2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을 텐데 여기 이제 표지에 있는 대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선관위로 오셔가지고 서류에 대해 가지고 사전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후보 등록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서류가 부족한 적은 편이긴 하지만 서류의 정확성이 비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검토를 해드릴 때 인쇄물이라든지 이렇게 명함이라든지 이런 공고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해드리지만은 저희가 최종적인 책임은 후보자한테 있다는 것을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임시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 선관위에 좀 문의를 해주시고 같이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오늘 설명 자체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중단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예비 후보자 제도 자체가 없고 어느 후보 등록만 있으면 당시에
선거에 현재 18세 이상 국민이 있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마 관련해가지고는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소 제한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뭐 전국 어디에 주소를 두시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점을 그리고 예비 후보자 기타금과 관련해가지고는 납부 금액이 본 후보자 기타금액의 100분의 20만 납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후보자 기준으로 1,500만 원이 이제 본 후보 등록 기타금이기 때문에 그 20%인 300만 원을 뭐 이렇게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있는 등록장애인이라든지 선거연재 나이 요건이 뭐 청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 금액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부 시기는 저희가 뭐 예비 후보자 등록하기 전에 미리 내셔도 되는데, 예비 후보자 등록할 때 그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 방법은 저희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해 있는 기타금 계좌를 통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계좌이체로 무통장 입금이라든지 계좌이체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무통장 입금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와 관련해가지고는 이 책자 제일 뒷장에 보면은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계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납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천 계좌로 반드시 납부를 해주셔야 되고, 다른 선관위 계좌로 납부하면 저희가 또 만원을 해가지고 다시 또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천시 계좌, 동영 계좌, 351로 시작하는 이 계좌로 이렇게 꼭 납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금, 예비 후보자 기타금 반환 및 기석과 관련해가지고 우선 반환과 관련해서는 예비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그리고 정당에 추천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후보자로 등록되지 추천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 기타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내가 그냥 임의로 사퇴를 하겠다 이런 경우는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금 반환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선관 표지 내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 선관위에 적발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대집행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비 후보자나 본 후보 등록했는 기타금에서 저희가 우선 지불을 하도록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왜 돈을 내가 300만 원, 1,500만 원 있는데 왜 덜 돌려주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문서를 통해 가지고 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일 중요한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부분입니다. 등록 시기는 12월 12일 화요일부터 선거일정 20일부터 계속 신청 평일에 이렇게 저희 선관위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영천시 선관위로 반드시 오셔야 되고, 예비 저희가 선거구가 영천시 선관위, 영천시하고 청도군 선거구인데 후보자 등록이라든지 예비 후보자 등록 자체를 청도에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영천시 선관위로 오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 서류 목록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공무원 등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보면 40원 접수증 또는 개인 증명 서류를 저희가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그리고 환경에 관한 증명서, 그리고 예비 후보자의 인형신고서, 그리고 사진 두매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등록 서류와 관련해가지고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책자에 보시면은 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부터 예시가 저희가 다 책자를 보시면은 잘 작성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 상으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현재 책자상에는 땡땡 선거구라고 되어 있는데 영천시 청도군 선거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천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저희가 선거 자료란에 이렇게 미리 게시를 다 해놨습니다. 선관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인 경우에는 정당명을 이렇게 잘 기재를 해주시고요.
성명 같은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 성함을 잘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주민등록 증에 있는 경우하고 간혹가다가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성명이라든지 한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유씨라든지 유씨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작성하시기 전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상세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셔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제 있는 직업 그리고 학력, 최종 학력 본인이 학력 증명서상 나타나고 싶으신 최종 학력을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경력 같은 경우는 두 가지까지 적으실 수 있는데 반드시 전 경력 그리고 현 경력을 구분을 해주셔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 요령을 보면 뒷페이지에 보면 작성 요령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다시 16페이지로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좀 내용을 좀 봐주십시오. 네, 가족관계 증명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가셔가지고 상세 증명서 발급받으셔도 되고 요즘에 온라인 발급도 잘 되기 때문에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공무원 등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 후보자 등록할 때까지 이렇게 신분이 상실됐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해당 기관이라든지 단체 등에 이렇게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범죄 경력 조회 신청 및 적가 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과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시기가 지났죠. 2023년 10월 30일 선거기간 개시 전 150일부터 이렇게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렇게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이전에 이미 발급받으셨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유효한 증명서로 저희가 처리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천경찰서라든지 청도경찰서 가셔가지고 발급받으셔도 되고 다른 지역에 대구 동부경찰서 이런 데 가서 발급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할 때는 실효된 형을 포함해가지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이 닿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신청하실 때 저희 책자 뒤쪽에 서식에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반드시 공직선거 후보자여도 신청하실 때 발급을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작성하실 때 예비 후보자 공모이라든지 선거 공모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렇게 게재를 하고 싶으실 때는 최종 학력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할 때도 이렇게 저희가 청구서류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은 최종 학력 증명서라고 하면은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재학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를 중퇴했다 그러면 재학 증명서, 그리고 졸업 예정이다 그러면 졸업 예정 증명서, 그리고 졸업 증명서, 이렇게 서류 증명서, 이렇게 서류가 많습니다. 여기 학교에서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학교에서 발급받으실 때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신청을 잘 해주시고, 보통 내가 졸업을 했는데 왜 서류 증명서를 발급했지 이렇게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학교에서 발급할 때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서류 증명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졸업이 맞다 이러면 학교 사무처에다가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내 졸업을 기재하고 싶다 하면 졸업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한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학력을 이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한 경우에는 교육 과정명과 수학기관 및 학위를 취득할 때의 최종 취득 학위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저희가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고,
학력을 인정받으신 경우에는 단과대학은 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후보자 등록할 때라든지 나중에 선거운동 인쇄물을 작성하실 때 상당히 문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서류라든지 이렇게 인쇄물이라든지 선거운동용 그런 인쇄물 이런 부분에 학력이라든지 경력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소홀하게 기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법원 판단도 그렇고 굉장히 엄하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관위에서도 좀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수위의 경중을 정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후보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등록 무효 사유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선거권이 없어지면은 등록할 때 피선거권이 없다 하면 그때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상실되면은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선거법, 정치자금법에 대한 정치자금 범죄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으로서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형법 등에 따라서 가중 수뢰, 사전 수뢰, 말선 수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그리고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연체된 후 그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때는 범죄 경력 회고서를 떼실 때 이거는 본인이 잘 확인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일반법과 관련해서도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도 이렇게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반법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범죄 경력 회고서를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회법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230조 6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액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요거 같은 경우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신청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정당 추천에 이제 관계되어 있는 지역국회의라든지 당원협의회 관계되어 있는 그 관련자들한테 이렇게 금전 거래라든지 청탁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선거범죄보다도 더 엄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이 아니고 벌금 10만 원만 받아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가 기록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발견될 때 이렇게 저희가 등록 무효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 등록 때도 저가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는 필수 서류라 하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53조 제1항 5항에 따라서 공무원 등의 직을 가지고 후보할 수 없는 사람이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등록 무효가 됩니다. 반드시 2024년 1월 11일 이전에는 사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12월 12일인 첫날 만약에 등록을 하겠다 하면 그 전까지 이렇게 공무원 등의 직을 사직을 하셔야 돼요. 명예퇴직 같은 경우에는 사직원이 제출되면은 그게 제출한 시기부터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그 대신에 정년퇴직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직 처리 절차가 예비 후보자 등록 전까지 처리가 돼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페이지에 이 후보 제한 공무원들과 관련해가지고
공무원 등의 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현직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정부직공무원, 지방의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렇게 사직을 하셔야지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분들도 이렇게 사직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연료초 생산조합 이런 분들의 이런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그리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도 이렇게 퇴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당법에 따라 가지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일반적인 교사를 말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하기 전까지 사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수라든지 조교수, 부교수,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당법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그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직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청년회의 15조직 및 90원 이상의 조직의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직을 해주셔야 되고요. 운명동 조직의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내가 입후보를 할 것이니까 그러면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사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이런 데 신청을 하실 때 인정신고서를 이렇게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할 때 도장을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인정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등록을 하신 이후에는 각종 신고 신청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 인명으로 등록했는 도장을 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사퇴 신고와 관련해서는 사퇴는 저희 연천시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직접 와서 신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본후보 등록해놓고 사퇴를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와서 사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23페이지 선거사무소의 설치입니다. 예비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한 개 설치를 하실 수 있고요. 영천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셔도 되고 청도군에 설치를 하셔도 되고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선거사무소를 한 군데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거사무소에는 선거대책기구를 하나, 내부 기구를 놓을 수 있는데 그때는 임명장이라든지 내부 기구를 통해 가지고 임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전달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선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임명장을 발급하셔야 된다는 양식을 하시고 선거 운동 목적으로 임명장을 내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재 음식점이라든지 용지점, 다방 이런 데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런 데 영업 중인 데는 이용하실 수 없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선거사무소 설치하는 곳이 이런 업소라든지 이런 부분과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폐업 신고가 되어 있는지 이런 점을 이렇게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소 신고를 할 때는 예비후보자가 저희 연천시 선관위로 이렇게 한 군데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는 번호부 등록하셔도 이렇게 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오니까 번호부 등록을 한다고 하면 다시 별도로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24페이지입니다.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설치 예시입니다. 종류는 간판 현판 현수막, 여기 뭐 규격이라든지 수량 이런 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원하시는 사이즈와 수량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예비 그 게재 내용으로는 예비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호가 결정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는 데에는 기호가 개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 중에라도 뭐 내가 후보자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후보자라는 명칭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벌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할 수 있고요. 반드시 건물에 부착된 간판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형태로 게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무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임 인원이 선거사무장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3명입니다. 주의를 하셔야 될 게, 후보자 본인이 선거사무장을 하겠다 그러면은 후보자 자체도 그 선거사무원 숫자에 포함이 되니까 선거사무원은 2명까지만 선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 요건은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저희가 요 박스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일반장의 장이 이렇게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사무원, 회계 책임자, 연설원 등 이런 부분을 선거사무 관계자 종사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내년 1월 11일까지 여러분들이 사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렇게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공무원 등의 신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일반의 장,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이런 3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선거 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다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예비 후보자의 직계 좀비서 자제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 때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본 후보자 때 등록하고만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장애인 후보자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로서 선임했던 활동 보전의 수단과 실비를 저희 선관위에서 보전을 국표로 해가지고 보전을 해드립니다. 다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장애인 예비 후보자가 어느 후보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은 그 비용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후보 등록을 해야지 이렇게 비용을 정산을 해드린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의 유의사항 중에 국회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이상의 예비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2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은 전반 추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선거운동 기간 중에 등록을 하셔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모두고 선거운동 기간 때는 그 선거사무원 숫자에 산입이 안 되는데,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 중에,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이런 신분을 가진 분들도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사무원 숫자에는 포함이 된다. 두 명으로 제한된 선거사무원 숫자에 포함이 된다는 점을 이렇게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직계 좀비석이라든지 배우자, 그리고 선거사무 관계자의 표지를 신청을 하실 때는 저희가 선관위에 표지 요구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때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간혹 이렇게 표지를 폐용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방 감시 단속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표지를 회용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표지를 좀 이렇게 요즘 겨울이다 보니까 외투 안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다니시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그 외투 밖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거사무 관계자, 배우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깥에서 누가 오더라도 이렇게 선거운동 하는구나 이렇게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선거 비용이라든지 선거 비용의 정치자금을 저희가 지출하시면 저희가 정치자금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회계 책임자를 무조건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후보자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 사무장도 할 수 있습니다. 겸임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또 정치자금도 이렇게 회계 사무 처리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좀 엄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중요하니까 웬만하면은 이렇게 회계 책임자를 별도로 좀 선임을 하셔가지고 회계 책임자도 선거운동은 할 수 있죠. 근데 그 대신에 회계 책임자는 정치자금 회계 실무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좀 본인이 좀 주도해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 선임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보자 등록할 때 그리고 별도로 정치자금 회계 실무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책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책임자를 또 교체한다라든지 내가 우선 후보자가 선거사 등록을 했다, 회계 책임자를 했다가 별도로 회계 책임자를 선임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회계 선거 비용을 이렇게 미리 지출하시는 경우에는 만약에 10만 원 선거 비용 지출했다 그러면은 저희가 선거 비용 공고하는 선거 비용 제한에서 10만 원을 빼고 약정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 책임자가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저희 영천시 선관위로 이렇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선관위로 이렇게 전화 주셔도 좋고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고, 말 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고, 명함 대고 및 지지 호소, 그리고 예비 후보자 홍보를 작성, 발송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고요. 먼저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가지고는 문자에 그림이나 말 영상, 화상, 동영상 등도 이렇게 얼마든지 게재가 됩니다. 과거에는 문자만 전송이 가능했는데 이게 선거법이 개정돼가지고 이렇게 조금 좋아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통신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 전송과 관련해가지고는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만 발송 가능하고 전송 횟수가 전체 8회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양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 동보 통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반드시 문자 메시지가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 운동 정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수문권 이하라든지 자동 동보 통신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거운동 정보라는 표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전자우편 전송을 통해 가지고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에 해당한다 이 부분을 이렇게 양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관련해가지고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누구나 가능하고요. 다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저희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가지고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 자동 전송 장치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명함 배부 및 지지로서 이게 이제 그 예비 후보자들께서 많이 하시는 부분이죠. 5cm 이내에 명함을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게 뭐 학력이라든지 경력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의사실이 포함되지 않도록 이렇게 작성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함 배부와 관련해가지고는 예비 후보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 좀비석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해가지고 직접 배부할 수 있습니다. 꼭 후보자와 가족분들이 같이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따로 다니셔도 됩니다. 다만 선거 사무장이라든지 사무원, 활동보조인 그리고 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한 명은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이렇게 명함을 주거나 지시 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한 사람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때 다니실 때 그 지역에 이제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을 현장에서 지정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게 이제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명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면해가지고 배부하는 형태로만 배부가 가능하고, 이렇게 차량이라든지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끼워넣는 형태, 이거는 이제 규정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배부하실 때는 여러 종류로 제작하실 수 있지만은 반드시 한 가지 종류만 배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함 배부 장소, 지지호소 금지 장소와 관련해서 선박이라든지 이런 열차, 이런 교통수단 이런 부분에서는 배부가 안 되고요. 그리고 병원, 종교시설, 극장에, 공공연 이런 시설 안에서도 배부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예비 후보자 홍보물 작성 발송과 관련해가지고는 발송은 나눠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반드시 한 가지 종류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12월 초에 저희가 홍보물 발송 수량 산정을 좀 공고를 할 텐데, 영천시하고 청도군의 세대수가 총 두 군데 지금 합쳐가지고 78,357세대입니다. 그리고 발송 수량은 저희가 7,836통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거를 영천하고 청도 지역 안에서 내가 청도에만 다 보내겠다 그러면 청도에 수량을 다 발송하셔도 되고, 영천에만 보내겠다 그러면은 영천에만 다 보내셔도 됩니다. 예비 홍보 발송과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작성과 관련해가지고는 규격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홍보물 봉투를 제작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홍보물 봉투와 관련해가지고는 봉투 뒷면에는 기타 홍보 사항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실 수 있는데, 앞면에는 자신의 홍보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식해 주시고요. 홍보를 저희 발송할 때 저희가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봐드리니까 이렇게 홍보를 작성하고 할 때 저희 사진 검토를 또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를 잘 하시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경우 신청과 관련해가지고 신청 기간이 이제 3월 16일 후보자 등록 기간 개시 전 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자치단체에 가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흑백띠 또는 표지물의 착용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뭐 배우자라든지 직계 좀비소 그리고 선거사무 관계자가 이렇게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 중에 명함 배부는 가능하지만 표지를 폐모한 상태에서 이렇게 명함 배부라든지 지시요소만 가능합니다. 어깨띠든 표지물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만 규격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능하다는 점을 양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가 아닌 후보 예신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38페이지에 있는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및 회계 보고와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거비용 정치자금 회계 지출 관련해서 별도로 이렇게 안내를 자세히 드릴 테니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선거사무소와 관련해가지고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별도 안내를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후원회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의 경우에 후원회를 둘 수 있고요. 그리고 후보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면은 이렇게 후보자가 이제 후원회를 결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로 결성할 수 있는 거는 사전에 준비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결성 자체를 예비 후보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상에 이렇게 결성이라든지 후원회 지정 및 지정서 교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 후보자가 그 날짜를 맞춰가지고 12월 10일 이후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네, 후원회 등록 신청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후원회 대표자가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보자가 후원회를 지정한 다음에 후원회에 별도로 선임있는 후원회 대표자가 선관위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보자께서 이렇게 안내를 연세지 선관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회 명칭의 사무소 설치등과 관련해가지고는 영천시 청도군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선명 후원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무소 설치와 관련해가지고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후원회와 관련해가지고는 지역구 안에 후원회를 한 개만 둘 수 있습니다. 이제 청도에 두셔도 되고 영천에 두실 수 있는데 그 대신에 각각 한 개씩 둘 수 있다는 점을 양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후보 등록을 하면 서울특별시하고 지역구 안에 영천이라든지 청도 안에 후원회 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서울에 설치가 필요하시다 하면 서울에도 설치를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유급 사무 직원도 별도로 선정할 수 있는데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계 책임자도 별도로 선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비 후보자의 회계 책임자하고 후원의 회계 책임자는 겸임이 불가합니다. 그 점을 양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회계 책임자 선임 신고는 후원회 등록 신청을 할 때 이렇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66페이지 후원회 보금 기부입니다. 후원회 등록 준비를 다 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후원금을 미리 받으시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후원금을 모금하려는 경우에는 선관위에 후원회로 등록됐다고 저희가 후원회 등록증을 교부한 이후에 이렇게 계좌를 타가지고 이렇게 후원금을 기부를 모금하고 기부를 받으셔야 되고요. 한 개의 후원회는 후원을 하겠다 하는 일반인이 이제 후원하겠다 하는 후원자가
500만 원까지 이제 후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요 분이 근데 내가 이제 연천에 있는 후보자 후원에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후원금을 이렇게 납부를 하시고 500만 원까지 하실 수 있는데 그 1인당 이제 한 개의 후원에는 500만 원만 가능한데 이제 본인이 최대 이제 여러 군데 후원에 납부할 수 있는 거는 연간 2천만 원입니다. 그 부분을 후원자한테 이렇게 고액 후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 처리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후원회 하고 국회의원 후보자 등 후원회, 현재 국회의원이 이렇게 입후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요 경우에도 합산해가지고 500만 원만 이렇게 가능하다는 점을 양지를 해주셔야 되고, 한 개의 후원회에는 예비 후보자 후원회 그리고 본 후보자 후원회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 동안 1억 5천만 원까지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회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편, 통신, 그리고 별도 안내장, 예금 신용카드 예금 계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안내하실 수 있고, 선거운동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안내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후원에 관련해 가지고 안내 책자를 또 드릴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모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 후보자 후원회가 본인이 그 본후보 등록을 했다 그러면 예비 후보자 후원회를 계속 두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본후보 후원회를 등록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원회 해산과 관련해가지고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렇게 후원회 해산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본후보 등록을 어떻게 따라든지 예비 후보 본후보 등록을 해가지고 자연 소멸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점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녀재산 처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후원회를 해산했을 경우에 신분이 상실됐다 이런 경우에는 후원회 지정권자가 당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정당에다가 인계를 해주셔야 되고요. 당원이 아닌 경우 무소속인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공익법인, 학교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 인계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선관위로 자녀재산 처분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나중에 이렇게 사전 검토라든지 이렇게 기간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